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고고입니다. 오늘은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쓰고 그 식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초등학교 때 사각형의 정의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넓이도 배웠고 성질도 배웠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공식이 나와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선 이제 이것들을 숫자로 주지 않고 문자로 줍니다. 그럼 이 문자로 준 것들로 공식을 만들 수 있겠지요. 얘는 사다리꼴, 그렇죠?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얘를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인데 그럼 이 큰 사각형의 2분의 1이 넓이가 될 거니까요.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여기서 밑변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이것이 사다리꼴 넓이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문제에서 아마 주어지겠죠. 뭐 밑변이 얼마, 윗변이 얼마, 높이가 얼마 주어지면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는 것으로 공식을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외웠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는 이것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을 내려주면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이 밑변과 높이를 곱한 사각형의 넓이와 같았다. 즉 밑변 대신 A, 높이 대신 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어요. 마름모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2등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두었을 때 그러면 서로 수직 2등분이니까 요 한 조각을 떼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가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B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의 4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배인데 이 조그만한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이런 말들을 직접 한글로 써왔지만 이것들은 문제에서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을 때 이걸 A로 쓰고 높이를 B로 쓰고 H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지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는 또 속력과 거리,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나 이런 문제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자, 1km의 거리를 2시간 만에 갔대요. 그러면 여기가 1시간 지나면 여기까지 갔겠죠? 여기 또 1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1시간 후는 여기에 도착했을 거고요. 또 1시간 후, 2시간 후에는 1km 거리를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글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1km를 얼마나 빠르기로 간 거냐고 말을 하는 거니까 2시간 만에 1km를 갔어요. 이렇게 2분의 1 km
per hour.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몇 킬로미터를 몇 시간 만에 갔느냐? 이렇게 이걸 속력이라고 공식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쓰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 이거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이건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요. 자, 요 앞에 글자만 외워둡시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수학 문제를 풀어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거속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물어볼 때, 자, 거리는 이 친구죠. 자, 거리를 물어보면 거리를 가리세요. 가리면 뭐가 남나요? 시간, 속력이 남죠.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속력 여기 이 부분 가리면 시간과 거리가 남지요. 근데 분모로 남잖아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시간을 물었다. 그럼 시간을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을 물었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2시간분의 거리 1km 해서 2분의 1, 속력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이다. 기차로 가면, 속력이 300인 기차로 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자, 시간이 뭐라고요? 이렇게 가리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 300분의 거리 400. 그러면 기차는 3분의 4시간이 걸린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이거죠. 자, 자동차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자동차는 속력이 100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을 물었으니까 시간을 가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분의 거리가 남죠. 그러면 속력이 100이고 거리가 400이니까 차로 가면 4시간이 걸린다. 자, 내가 걸어가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가리면 또 속력분의 거리, 속력 1분의 거리 400. 그러면 400시간. 걸어가면 400시간이 걸린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세요. 이해는 다 되셨지요? 거리는 몇 시간을 어떤 속도로 갔는지 두 개를 곱해보면 나올 거고요. 속력은 총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될 거고 시간은 총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 거속시 써놓고 이렇게 가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금물 문제. 자, 소금물 문제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 소금물 따위를 배우냐고 하지만 이것도 물론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이지요. 선생님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주스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새벽 배송되는 곳에서 오렌지 주스를 주문을 했어요. 가격도 싸더라고요. 빨대를 꽂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주스가 이렇게 달달해도 되는 거야? 이상한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농도 2%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자, 이건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그냥 설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농도가 2%라는 건 농도는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6학년 때 배웠지요. 백분율이라는 건 기준이 100이라는 뜻이죠. 그럼 농도가 2%라고 하면 전체 주스를 100이라고 하면 원액은 2밖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원액은 이렇게 농도를 물어봤을 때는 100분의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자, 농도가 2%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총 200ml예요. 200ml의 100분의 2. 100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4ml 들어있다는 거죠. 4ml면 차 스푼으로 한 스푼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주스 안에는 설탕물로 가득 차 있고 여기 요만큼 그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조그마한 숟가락 있죠? 그거 한 방울 정도 원액을 넣었다. 그런 오렌지 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농도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면 힘들죠. 하지만 소금물 문제도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고 요거 여러 번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소금물의 농도는 선생님도 항상 그림을 그려요. 소금물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 그림을 모두 다 그립니다. 자, 비커에 물을 한참 담았어요. 그냥 맹물인데요. 파란 게 맹물인데 여기에 소금을 때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냐? 자, 소금물을 더 넣으면 점점 짜지겠죠. 그럼 농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소금을 더 넣으면 농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자, 대신에 소금은 가만히 두고 물을 계속 부으면 싱거워지잖아요. 그럼 농도는 내려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소금과 농도는 비례하고 물과 농도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지요. 물, 소금물 전체 분의 소금의 양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렌지 주스분의 오렌지 주스에서 원액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라. 이게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이 식에서 가져와 볼게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소금의 양을 구할 거니까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금은 농도를 100으로 나눠주고 소금물을 곱하면 된다. 즉, 이거 공식을 만들고 보니까 우리 이미 한 거네요. 소금, 물, 오렌지 주스에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를 곱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전체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왜 하느냐 하면 분명히 여기서 이걸 A라고 하자, 이걸 B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거대로 해볼까요? 소금을 Ag 넣었고 원래 있던 생물은 그냥 맹물은 B다. 자, 얘의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금물은 이 물과 소금의 양이 다 합쳐진 게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과 맹물을 합친 거고 이때 소금의 양은 A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걸 문자로 표현하라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농도와 소금의 양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 한번 제대로 체크하고 지나가셔야 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수많은 공식들을 문자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보시면 맨 처음에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 높이. 우리는 그동안 한글로 외웠었지만 이걸 문자로 고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식 하나를 외워서 이때는 뭐 속력이 300이라고 했지만 자, 속력을 A라고 뒀을 때 그러면 여기에 300 대신에 A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공식 내에 문자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자, 여기 맹물이 B고 소금의 양이 이것일 때 이것의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문자 대입해서 식을 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복습을 꼭 하시고 이 부분은 공식입니다. 공식은 무슨 뜻? 외워야 한다는 뜻.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는 뜻. 자, 길 가다가 넘어지고 있을 때 아야 하는 순간에 소금물의 농도 물어보면 바로 입에서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